자, 후성유전학이라고도 하고 후생유전학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학문이 최근에 최첨단 의학으로 태동이 됐습니다. 과연 이 유전학은 무엇일까? 옛날 유전학은 모든 것은 엄마에게서 반절, 아빠에게서 반절 물려받은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이다. 모든 질병도 여기에 들어있는 잘못된 유전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해 보니까요, 똑같은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양자로 하나는 호주로 입양을 가고 하나는 미국으로 입양을 갑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입양을 간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햄버거를 먹는 아빠였어요. 햄버거를 먹습니다. 치킨을 먹습니다. 튀긴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물려받은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가 발현을 하면서 기대한 것처럼 역시 고혈압 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가 호주로 입양을 갔는데 그 아빠 엄마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햄버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40이 돼도 고혈압이 나타나지 않고 80이 돼도 고혈압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혈압 유전자는 있는데 고혈압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혈압 유전자는 스위치가 켜지지 않고 고혈압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면서 우리들의 건강은 물려받은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것에 관계된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이후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의 스위치 얼마든지 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후생유전학이라고도 부르고 후성유전학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후생유전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듀크 대학의 랜디 지리틀 박사가 2006년도에 발표한 노랑쥐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 노랑쥐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비만 유전자와 노란색 털로 만들어주는 털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유전자는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면 노란색 털 유전자의 스위치도 같이 켜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털을 가진 쥐는 일반적으로 뚱뚱했고 그래서 고혈압, 당뇨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아서 허약한 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갈색 털을 가진 쥐는 날씬했고 고혈압, 당뇨병이 잘 걸리지 않아서 건강한 쥐였습니다. 이제 이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뚱뚱하고 그리고 또 노란색 털을 가진 쥐에게서 세포를 여러 개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에서 핵만 뽑아냈어요. 그리고 엄마 쥐에게서 난자를 여러 개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자 속에 있는 핵을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노란색 털 유전자를 가진 세포핵을 착상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란이 만들어졌는데 여러 개의 수정란이지만 그 수정란의 한가운데 유전자는 전부 노란색 털을 가졌고 그리고 비만 유전자를 가진 쥐였습니다. 이것을 여러 대리모 엄마 쥐의 자궁에 착상을 시켰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라면을 주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했습니다. 또 이쪽 그룹의 쥐에게는 건강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건강 식사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엽산이 들어있었고 비타민 B12가 들어있었고 베타인, 콜린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대리모가 배가 불렀고 이 쥐를 낳게 됐습니다. 기대한 대로 라면을 먹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은 쥐들은 노란색 털의 뚱뚱한 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건강 식사를 한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쥐들은 노란색 털이 아니고 갈색 털에 날씬하고 건강한 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그 쥐는 노란색 털 유전자를 가졌고 그리고 뚱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갈색 털에 날씬한 쥐가 태어났을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연구 결과였어요. 그러면 이미 유전자는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건강 식사를 하면 그 식사에 있는 영양 성분이 유전자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 태어난 갈색 털의 날씬한 쥐의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포를 뜯어내서 유전자를 해독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쥐 속에는 여전히 노란색 털 유전자가 있었고 또 비만 유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색 털의 날씬한 쥐로 태어났을까? 분명히 노란색 털의 또 비만 유전자가 있었지만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았고 갈색 털의 날씬한 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수정되는 그 순간 유전자는 결정되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엄마 쥐의 식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유전자가 결정된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면서 건강을 결정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론 지으면서 이것을 후생 유전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사실보다도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사실은 후생 유전학적으로 내가 태어난 이후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전혀 염려할 바 없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에게서 찾아온 유전자 반절, 아빠에게서 찾아온 유전자 반절이 수정란으로 만나면서 나는 하나의 세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유전자가 복사가 되면서 하나가 둘로 나누어지고 두 개가 넷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무리 나누어져도 원판을 복사했기 때문에 세포마다 같은 유전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사가 되면서 60조개가 되면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유전자가 머리털록 세포에도 들어있고 손톱 세포도 들어있는데 과연 왜 이렇게 모양이 다를까? 자, 이 비밀들을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그 세포를 쪼개보면 세포 한가운데 핵이 들어있고 세포 핵 속에 23쌍의 염색이 잘 되는 염색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가닥이 비비비 꼬여 있는데 23쌍 속에 들어있는 그 염색사 실 속에 여러 가지 유전자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토신이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는 언제나 구아닌이라고 하는 물질과 짝을 이룹니다. 또 아데닌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 정보는 티민이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와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어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유전자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검정머리를 가질지 노랑머리를 가질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하고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아데닌이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는 A자로 아주 간단하게 쓴다 할지라도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는 백과사전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정보가 이 세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머리털럭 세포 속에도 들어있고 손톱 세포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머리털럭 세포 속에는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 중에서 머리털럭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유전자 정보만 스위치가 켜지고 나머지는 다 꺼져 있기 때문에 머리털럭으로 보일 뿐이고, 손톱이라고 하는 세포 속에도 여전히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지만 손톱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져 있고 나머지는 꺼져 있기 때문에 손톱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려받은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느냐 켜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유전자 스위치 꺼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질병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을까요? 후생 유전학자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속에 들어있는 CH3, 탄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붙어있는 영양물질을 메틸기라고 부르는데, 이 메틸기라고 하는 영양물질이 4가지 유전자 정보 중에서 시토신에 달라붙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토신에 달라붙으면 이게 무슨 뜻이 될까? 여기 고혈압 유전자가 들어있기는 한데 들어있어도 스위치 꺼버려라 라고 하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고혈압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메틸기가 달라붙으면요 그 스위치가 꺼지면서 고혈압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암 유전자라고 하는 권총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자궁암 유전자라고 하는 권총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자궁암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궁암 유전자가 태어나자마자 이게 자궁암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궁암 유전자라고 하는 권총에서 총알이 딱 나가는 그 순간 자궁암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유전자 가지고 있어도 5살 때 자궁암이 걸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권총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스위치가 딱 당겨지는 순간 자궁암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 자궁암 권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방아쇠를 딱 잠궈버리는 안전핀을 잠궈놓기만 하면은 일평생 자궁암 이 총알은 나가지 아니하고 자궁암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틸기라고 하는 것은 자궁암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 권총의 안전핀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줌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내 건강에 잘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물려받은 질병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이 들어있길래 유전자가 들어있는데도 그 유전자 스위치 꺼주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후생 유전학자들이 주장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유전자의 스위치를 관리하는 3단계 전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세포 속에 핵이 들어있고 핵 속에 나를 결정짓는 유전자 정보 실타래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자궁암 유전자가 들어있고 고혈압 유전자가 들어있고 당뇨병 유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켜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실타래 속에 들어있을 때 첫 번째는 히스톤 단백질을 붙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톤 단백질이 붙여지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여기 이 유전자 실타래 속에는 너무나 많은 나쁜 유전자들이 들어있으니까 아예 이것은 펼치지도 말아라. 여기에 무슨 설계도가 들어있는지 읽어보지도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평생 살아가도 이 속에 무슨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지도 못하면서 한평생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질병 유전자가 들어있는데도 히스톤 단백질이 붙여지질 못했어요. 그러면 이 유전자 실타래가 딱 풀어지면서 여기에 자궁암 유전자 있다라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자궁암에 걸리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전략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자궁암 유전자 부근에 아까 얘기했던 메틸기를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메틸기가 이미 펼쳐져 있기는 하지만은 그 자궁암 유전자 부위에 딱 달라붙으면 스위치를 끄라고 하는 신호가 돼서 자궁암 유전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는 했지만은 스위치 끄라는 것입니다. 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 살아가면서도 자궁암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스위치가 달라붙지 못했어요. 메틸기가 달라붙지 못하면 이 활성화된 DNA 유전자가 복사가 됩니다. RNA로 복사가 되는데 도장을 종이에 딱 찍으면 같은 내용이지만 음과 양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DNA가 RNA로 그대로 복사가 되는데 음과 양처럼 이렇게 바뀌어진 모양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포 핵 속에서만 있었는데 얘가 이제 RNA로 복사되어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이 설계도가 복사가 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 내용대로 벽돌을 하나씩 둘씩 쌓다 보면은 설계도에서 얘기하는 집이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설계도의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계도가 공사 현장에 전달됐다 할지라도 해석해주는 전문가가 없으면 그 일꾼들은 무슨 벽돌을 갖다 쌓아야 되는지 알 길이 없고 그 집이 지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설계도도 저 공사 현장까지 날아갔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첫 번째는 무슨 아미노산 벽돌 쌓아주고 두 번째는 무슨 아미노산 벽돌 쌓아줘라 이걸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 공사는 전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해석자가 RNA를 딱 암호를 해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독을 해주면 tRNA가 그 내용대로 나는 무슨 아미노산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 그 아미노산 첫 번째 갖다 붙여주고 두 번째는 무슨 아미노산 가져오라고 하는 뜻이었어 그 아미노산 갖다 붙여주면 그 내용대로 갖다 붙여주면 바로 자궁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 자궁암 유전자 설계도가 전달이 됐는데도 자궁암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단계 전략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RNA를 암호를 해독해 주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리보솜이 해독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설계도가 공사 현장까지 전달됐다 할지라도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사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궁암 세포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3단계 전략을 통해서 아무리 질병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내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3단계 전략을 통해서 이 유전자의 스위치들이 켜지지 않고 아니면 꺼지면서 여전히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인해서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그 유전자 스위치 끌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질병 유전자 스위치 꺼지면서 질병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동물 실험에서 이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딘 오니쉬 박사님처럼 좀 앞서가는 학자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드디어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연구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후생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전립선 암에 걸린 환자가 수술도 하지 아니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식생활 습관이 잘못됐으니까 식생활을 좀 한번 바꾸어 보세요. 이렇게 지도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전립선암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면서 전립선을 극복하게 한 놀라운 임상 사례가 매스컴에 발표가 됐는데 그 사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한 요가 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 중 잭 맥클로시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The study found that an extremely low-fat diet can actually alter some of our genes, including the ones that cause cancer. 미국 남성들에겐 전립선 암이 제일 무섭다. 매일 1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런 암을 고치고 유전자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을 만난 잭은 먼저 가족의 내력부터 설명했다. This is my parents and me. Probably I was about 4 years old then. Happy. Yeah, I was always happy. Very good parents. This is my parents when they got married, and the newspaper clippings about the wedding. 그의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였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 건강의 축복은 없었다.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었다. We have a history of heart disease in my family. My father died when he was 45 of a heart attack. His father, my grandfather, died when he was 46. My father's only brother died when he was 50 of a heart attack. So my brother and I, he's 3.5 years younger than I am, promised each other and ourselves that we weren't going to die in our 40s of heart attack. 제발 40대만 넘기자. 공포와 안도가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 잭은 다행히도 가문의 한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었다. You know, when I had my 46th birthday, that was a big event for me because that was the birthday my father didn't have.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 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 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절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 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My prostate cancer has, I'm not willing to say that that I'm cured, but they can't find the cancer. It's not detectable. It's undetectable anymore. Nobody thought that genetic expression could be changed without medication or, you know, some strong intervention medically. And they didn't think that it would happen that quickly, within 90 days. 잭의 선택엔 전문가가 함께했다. 저명한 예방의학 전문의인 딘 오니시 박사. 미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던 그는 암 환자들의 식단 변화가 가져오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점검했다. That over 500 genes were changed in men who had prostate cancer, in effect upregulating or turning on the disease-preventing genes, and downregulating or turning off the genes that cause prostate cancer, breast cancer, diabetes, heart disease, and other illnesses. 잭뿐만 아니라 다른 30명의 암 환자들도 모두 같은 변화를 보였다. 쉽게 말해 전립선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Maybe that's the record you want. Yeah. 지금도 꾸준히 자연 식단을 먹는 잭은 암도 재발하지 않고 건강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한다. That is probably. Sorry about that. How old are you now? I was just 65 earlier this month, Okay, so May 10th. you really overcome the family destiny or Right. I've got 2 decades more than my father had.
So often people have what I call genetic nihilism. In other words, they say, oh, it's all in my genes,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it, so why bother? And so knowing that, in fact, your genes are not your fate, that you can actually change my lifestyle, I can change my genes, and the answer is yes. 잭은 유전의 운명을 극복했다. 그런데 유전자는 한 번 물려받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제 유전자의 그런 법칙을 연구해 가다 보니까 유전자가 생긴 그대로만 항상 그 기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있던 기능도 안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법칙이 있더라는 것이죠.